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네, 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홍조경 팀장입니다. 허경영을 다시 보다 허경영 리뷰,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던 158명의 젊은 청춘들이 안타깝게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라고 지금 이름이 붙었는데, 총 158명이 이태원의 이 좁은 골목에서 압사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들이나 그 옆에서 이것을 겪은 많은 그 청년들의 정신적인 피해 역시도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정말 너무나 좀 뜻밖의 사고라 저는 참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좁은 골목에서 15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수가 이제 압사라는 원인으로 희생을 당할 수가 있었는가. 처음에 들 땐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의 비슷한 사례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독일에서 매년 7월 달에 열리는 러브 퍼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러브 퍼레이드라는 거는 이제 독일 서부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약 한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제 DJ 노래를 틀어놓고 춤추고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매년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어마어마한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인파가 장난이 아니죠. 이런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춤을 추고 댄스도 하면서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를 즐기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도 안타깝게 압사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1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21명이 숨지고 500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규모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대한 진짜 규모의 퍼레이드 중에 간혹 압사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압사 사고의 그 희생자 규모가 이러한 파티에서 이러한 축제에서 15명 정도, 또 이러한 거대한 대규모 퍼레이드에서 21명 정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이번 이 좁은 이태원의 골목에서는 이토록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었고, 또 최근에 이 이태원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는 또 여의도에서 대규모 불꽃축제가 있었죠. 3년 만에 열리는 불꽃축제라면서 막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런 것 보면은 3년 만에 열린 한강 불꽃축제다 보니까 10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였다. 거기서 쓰레기 문제도 어마어마했고, 이 축제에서 발생된 쓰레기 무게만 50톤에 이르렀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이 불꽃축제가 끝났을 때도 이러한 인파들이 100만 명의 인파가 여의도에 몰렸다가 그들이 이제 각자 집을 가려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지하철이 아수라장이고 버스 정류장 차도나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100만 명이 몰렸던 이런 행사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다쳤다거나 이렇게 압사로 사망했다는 사고가 없었는데, 왜 유독 이태원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느냐, 그것이 좀 저는 의아한 부분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뉴스 영상을 하나 봤어요. 뉴스 영상을 보았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인파로 꽉 찬 이태원 길목 뒤편에서 일부 시민이 손짓하면서 전진하자 앞쪽 사람들이 휘청이며 한꺼번에 밀립니다. 보이세요? 뒤에서 갑자기 인파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르르르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보내라고 외치면서 미는 사람들 때문에 출구 쪽에선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뉴스에 보도된 영상인데, 이 부분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여럿의 인파가 확 밀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 근처에서 우르르 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는 1년 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고인데 콘서트장에서 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이게 압사 사고로 이제 발표가 됐었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니라 마약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죠. 왜냐? 이 당시 보원요원 한 명이랑 또 여러 명의 관객이 같은 증언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목이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고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마약류를 해독하는 응급처치를 받고서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인 이런 어떤 협소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압사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단순한 압사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마약으로 인한 어떤 계획된 테러, 범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였고 광란의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누군가가 마약으로 테러를 했다. 과연 이것이 이태원에서도 발생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밀리고 밀려서라기보다 뒤에서 누군가 여러 명이 밀어서 갑자기 인파가 확 앞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 영상에서 이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선 거기에 대한 뭔가 이제 논란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고의적으로 민 거 아니냐, 뒤에서 민 사람들이 가해자들 아니냐, 그 민 사람들 누구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뭐 범인을 찾겠다는 것들이 막 인터넷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네티즌들이 이제 제시한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보면은 인파로 꽉 찬 이태원 길목 뒤편에서 일부 시민이 손짓하면서 전진하자 앞쪽 사람들이 휘청이며 한꺼번에 밀립니다. 이거 뉴스 영상이죠. 보셨죠? 이렇게 손으로 뭔가 이렇게 하니까는 갑자기 인파가 와 밀리는 거예요. 꼭 누가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맞춰서 누군가 움직이듯이. 보내라고 외치면서 미는 사람들 때문에 출구 쪽에선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는 난간을 잡은 채 간신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요건 또 다른 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보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 옆쪽으로 밀 거다, 옆쪽으로 뭐 이렇게 얘기한 영상이 포착이 되었고 또 막 이렇게 손을 위로 들어가지고 군중들에게 이게 막 이제 뭐 방향을 표시하는 그런 손짓이 이태원 영상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네티즌들이 의혹을 많이 제기했고 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자 거기서 또 뭐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이렇게 군중들이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고서 이런 표시를 내립니다. 그럼 이 표시를 본 여기 옆에 대리인은 그것을 뒤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크게 동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러면서 뭔가 어떠한 세력이 이 군중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단체들이 모였다 이런 것이 의혹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그런 정황들이 수상한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의 소행이다, 누가 이게 범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지금 이러한 의혹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상에서는 야 이거 이태원 참사가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여럿이 막 확 미는 것처럼 인파가 저렇게 쏠리면서 밀리냐, 거기다 왜 사람들이 손을 들고서 이렇게 신호를 서로 주고받느냐, 그러한 것들이 수상한 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이러한 상황도 포착이 된 거죠. 자, 이 이태원 사고 현장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해밀턴 호텔 있죠. 바로 여기 옆에 민주노총 차량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태원 사고 당시에.
뜬금이 없잖아요. 이태원 축제날 왜 민주노총의 차량이 여기 이태원에 와 있냐고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제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세력이 개입해서 이런 참사를 부추긴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태원 사고가 있기 전에 바로 그 윤석열 탄핵 집회가 있었죠. 12차 촛불 대행진이라고 해서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촛불 시위가 또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좀 저는 의아한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뭘 그렇게 지금 큰 잘못을 했고 뭘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길래 이렇게 뭐 매주마다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 앞에 모여가지고 윤석열을 쫓아내자고 하고 있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가 한 반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막 국정 운영 뭐 능력이라거나 뭐 선호도 조사 뭐 이런 걸 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을 이제 퇴진해야 된다는 막 그런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모여서 쫓아내자고 할 정도의 지금 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윤석열 퇴진 뭐 거짓말 무능하고 무지한 거짓말만 하는 윤석열은 퇴진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지금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 김건희 특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태원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는 이젠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윤석열을 쫓아내야 된다. 이거 아이들의 희생이 이거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면서 지금 또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좀 저는 더 수상하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태원 사고 자체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사고 현장에 민주노총의 차량이 와 있었다는 점도 되게 뜬금이 없는데 그한 상황에서 이태원 사고가 나자마자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무능함으로 이 원인을 탓하게 되면서 이제 윤석열 퇴진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꼭 마치 전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그 세월호 사고와 너무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거죠. 많은 수의 아이들이 희생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대처가 미흡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패턴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자, 또 한편으로는 그 공작관 TV라는 공작원 활동을 하셨던 최수용이라는 분께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래 들어서 북한이 남한을 노리고 있고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면서 지금 북한에서는 이 남한의 그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노력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말했던 그런 탄핵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막 촛불 집회를 해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위인데 거기에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군복이라거나 경찰복을 입고서 얘는 그 시위대를 향해서 뭐 총을 쏜다던가 해서 그 무력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런 희생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논란화시키면서 정부의 무책임으로 죄 없는 시민이 희생당했다.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탄핵 시나리오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런 걸 듣고 이런 이태원 사고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한 이것이 너무나 그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죠. 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죠? 이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박근혜 정권 책임져라 하면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구속을 외치는 움직임이 보다 더 노골적으로, 보다 더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희생자가 필요하고 희생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빌미로 엄청나게 이런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바람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이 단체들의 패턴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퇴진하라. 여기 또 이재명 지금 뭐 민주당 대표 역시도 이렇게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사진들이 있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요 망토에 보면 이게 세월호 당시 희생당한 아이들의 그 초상화를 이렇게 망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민주당은 참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언론 플레이라던가 이런 여론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도 이번 이태원 사고와 비슷하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고 수상하고 설명될 수 없는 정황들이 발견이 된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발견되는 수상한 정황들이 이 세월호 내부에서 이렇게 무거운 334톤의 철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나오고, 이거는 실제로 뉴스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게 뭐 가짜 뉴스 보도가 아니라 실제로 세월호에서 이런 철근이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자, 모든 CCTV가 8시 30분에 멈췄다. 이 당시 8시 30분 선내에 있는 모든 CCTV가 8시 30분에 멈췄고, 이때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사고 시간이 아니죠. 근데 CCTV 이때 일제히 멈춘 것. 자, 그리고 이 세월호 사고가 있기 하루 전에 2014년 4월 15일 선박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고, 선장의 휴식 시간에는 1등 항해사나 운항장이 선장의 조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이 사고 하루 전에 이제 개정이 되었고, 사고 하루 전날 선장이 바뀌었다고 하죠.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수상했거든요. 이거는 뭐 음모론이나 제가 이상한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밝혀진 사실들을 제가 지금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기 하루 전날에 세월호를 이제 항해하게 되어 있던 선장이 교체가 되었어요. 뭐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 번 반복을 했다는 주장도 있고, 자, 또 이것도 실제로 뉴스에 보도되었던 내용이죠. 세월호 침몰하고 한창 아이들 구할 수 있을 그 시각인데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조되었다고, 이런 이제 뉴스 속보가 나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전원 구조되었다고 나왔으니까 보다 더 그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 역시도 뭔가 마음을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원 구조는 전혀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것들만 봐도 좀 수상한 부분이 있고 뭔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이태원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여야는 굉장히 큰 대립을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이제 이재명을 구속하겠다라는 움직임과 뭐 이재명의 최측근을 이제 구속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진이 추모다, 퇴진이 평화다, 이런 피켓들이 많이 보이죠. 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태원 사고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일관하고 있고, 현 정권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 이태원 사고, 이것에 대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이번 이태원 사고를 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짧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같이 시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요? 이번에 뭐 151명이 돌아갔죠? 그런데 1년에 15,00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해. 그 중에 60%, 70%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해. 세계에서 젊은이 제일 많이 죽는 나라. 1년에 15,000명이 죽는 나라. 이거 돼? 이거 되겠어요? 100몇십 명도 죽었지만 1년에 15,000명의 젊은이가 입에 한을 품고 독을 품고 약을 먹거나 목을 자르거나 자살을 해.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관심 있고 있나?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웃기는지 알아? 한꺼번에 왕창 죽으면 전부 이루고, 하나하나 매일같이 그냥 1년에 15,000명이라는 우리
국민이 자살을 하는데 그 상처를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네. 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맞다. 더 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태원 사고 굉장히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한 이것에 대한 수상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더 큰 문제는 1년에 15,000명의 국민들이 자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로 158명이 사망을 했는데 매년 거기에 100배에 달하는 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자살을 하고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치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30-40명 꼴이거든요. 하루에 30-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5일마다 한 번씩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수의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이태원 사고라는 그 표면적인 그 사건 하나에만 지금 매달려가지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 책임져라, 뭐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추모다, 뭐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와 선동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매년 스스로 삶을 마감하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이 망각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보고 있지 않은 부분을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바로 그 핵심을 짚어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태원 참사의 100배에 달하는 그 국민들이 매년마다 죽고 있다, 자살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 중에. 라면서 편향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 경종을 울리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이태원 사고 하나만 가지고서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 뭐냐, 퇴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큰 문제가 있고 이 대한민국이 이미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신호들은 이곳저곳에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면은 이거를 좀 우리가 예방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이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고가 있으면 그것을 오로지 지금의 현 정권에게 뒤집어 씌우고 저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선동하는 것은 너무 그게 옳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오롯이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을 지기에는 이제 뭐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고 그 전까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있던 이제 정권이잖아요. 지금도 의회는 다수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이 윤석열 한 인물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고 본인들은 일체 이런 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여론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저는 참 이게 너무 보기 불편하고 좀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좀 이러한 문화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수상하니만큼 이상한 정황들이 많은 그런 이태원 앞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자 누군가는 이것이 정부의 탓이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고 이것에 맞서는 정부는 또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대한 조사나 이런 수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잡아야만 되는 그러한 난장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고 여기에 또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외부의 세력이 개입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들이 오히려 참 믿기 어렵고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고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고 참 영화보다도 더 막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윤석열 정권에 힘을 주고 계시죠. 근데 이것 또한 이게 만약 이 윤석열 대통령이 능력이 뛰어나고
정말로 그 국정 운영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같이 이런 혼란한 시국에 이 윤석열 대통령마저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은 어느 다른 세력에게 혹은 북한에게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게 되고 의원 내각제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 국회를 다수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면서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그냥 휘어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혼란함과 남 탓,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난무하는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앞으로 희망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허경영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호레이를 잡으려고. 네. 요 바위 위에서 다 활을 겨누고 있어요. 네. 호레이만 나타나면 쏠려고. 네. 호레이 한 마리가 나타났네. 네. 그래서 활을 땡길까 안 땡기고? 안 땡기고. 예. 단수가 낮은 거예요. 예. 좀 있으니까 호레이가 한 마리 더 나타나. 예. 둘이서 싸워. 네. 이게 힘이 빠진 여야야. 네, 예, 맞습니다. 둘이서 막 이걸 차지하려고 들이다 싸울 때, 예. 만약 한 마리가 왔을 때 쏘면은 이놈이 화살이 날라온 방향을 알아요. 예. 포수를 반드시 잡아주고요. 예, 예. 활을 맞고도 와서 예. 포수를 죽이고 예. 달아들어요. 네네. 근데 요것들이 혼자 있을 때 이 노련한 포수는 활을 안 쏴요. 예, 예. 가만히 있으면 요게 먹느라고 가까이 오면은 예. 호랭이가 또 나타나서 예. 둘이서 붙는 거야. 네, 예. 이게 대통령 자리야. 네. 그래. 네, 맞습니다. 붙어서 둘이서 싸우다가 지쳐서 기진맥진되면은 예. 요것들이 활을 팡 쏘면은 네. 호랭이 두 마리가 다 죽은 거야. 예. 맞습니다. 예. 꼼짝을 못해. 지쳐 있는데도 활을 맞으니까 예. 완전 KO가 돼버려. 예. 그러면 여기 와서 이걸 호랭이 두 마리 잡아가는 거야. 네. 예. 그 여기서 활을 쏘는 이자는 나중에 나타나. 네. 내가 나중에 와야 이 애들을 잡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근데 나는 이미 요걸 갖다 놨어. 예. 이게 허경영이의 3.3 정책이야. 예. 딱 갖다 놨고 국민배당금이야. 예. 지금 싸우고 있다, 그지? 여기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헐뜯게 만들어. 서로 헐뜯는 거야. 헐뜯게 이 사람들이 너무 올라가 있다는 거야. 네. 문제는 이게 너무 올라가서 얘들은 내려오는 곡선을 가고. 곡선을 가고. 요 교차점이 대선 한참 중에 일어나는 거야. 나는 계속 이런 일정한 거리로 다운돼 있어요. 그런데 요 기간이 나는 엄청난 준비하는 기간이야. 그럼 이게 서서히 미사일처럼 올라간다면, 얘들은 미사일이 곡사포야. 미사일이 아니고 얘들은 전부 곡사포를 가지고 있는 줄도 몰라. 그 나는 미사일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나는 올라가는 미사일이고 얘들은 내려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일종의 인공위성이죠. 네. 올라가 버려. 그 얘들은 그냥 미사일에서 곡사포로 떨어져. 그래서 요 갭이 나온다는 거야. 나중에. 그 나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후발주자예요. 그리고 지지율이 이 선상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밑에 있어. 얘들 엄청나게 높아. 요 전략이 대선표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